가장 중요한 건 출판 만화 때와 달리 웹툰은 읽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니까요. 그쪽에 한번 중점을 두고 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차이는 출판 만화는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웹툰은 대부분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백 만화의 경우에는 여백이나 먹을 활용한 연출이 많았고 컬러 웹툰에서는 색을 활용한 연출이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읽는 방식이 다른 게 또 큰 차이가 될 수 있는데요. 출판 만화는 보통 한국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Z자 형식의 읽는 방식을 띠고요. 그럼 반대로 웹툰은 세로로 화면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로 스크롤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연출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장 연출이죠. 만화를 딱 펼쳤을 때 양쪽 페이지를 모두 활용한 연출인데요. 그게 한 회의 클라이맥스를 담당해요. 반대로 웹툰에서는 화면을 고려해서 전장 연출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데요. 한 화면에 한 컷이 들어가게 한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전장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벗어나도록 연출을 하는 거예요. 꽉 찬 걸 넘어서 스크롤을 내려도 끝나지 않는 연속성이 전장 연출과 비슷한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연출과 스크롤 연출의 차이점은 식자에서도 보이죠? 웹툰에서는 좀 더 과감한 폰트 크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폰트 크기가 크기도 하고 아예 한 화면에 폰트만을 사용한 연출을 하는 것도 웹툰 연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로 여백에 따라서 소, 중, 대, 특대 정도로 이제 비중을 나누고 있는데요. 중을 기본으로 삼으시면 돼요. 중이 일상 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사소한 컷은 소로 짧게 치는 편이고요. 대는 이제 임팩트가 필요한 컷에. 대와 특대의 차이는 가로 여백이 모두 1픽셀도 없어서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화면에만 갇히느냐 아니면 두세 페이지를 넘어가느냐 세로 사이즈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특대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만화도 두세 컷을 넘기지 않게 하는 편이고요. 특대 사이즈를 출판 만화의 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연출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특대 컷을 클라이맥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웹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액션씬이고 위에서 아래로 주먹을 꽂았을 때 상대편에게 주먹질을 한 줄 알았는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같은 팀의 얼굴이 드러나는 식으로 반전 연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 사이즈를 메인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소 같은 장면은 어느 때 사용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써요. 장면이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브릿지 컷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스크롤을 할애할 필요가 없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독자분들을 한번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짧게 한번 넣고 지나가면 흐름이 생겨서 좋아요. 158화에 사용된 컷 일부를 보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이 보정 전, 오른쪽이 보정 후 파일인데요. 해당 컷은 메데이아가 황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가 오히려 뺨을 맞고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보정을 할 때에는 인물의 감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컷 전체의 색을 조정해주는 것에 중점을 잡고 있어요. 보정 전 파일은 배경이 노란기가 도는 것에 반해서 피부색이 핑크톤으로 잡혀서 채도를 살짝 보정 먼저 해주고요. 어두운 분위기에 맞춰서 피부 톤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줍니다. 이때에는 채도와 명도 그리고 대비를 사용해서 색 보정을 했어요. 이건 간단한 디테일을 더한 건데요. 메데이아의 입술에 색이 연한 것 같아서 조금 덧칠을 해주었고 이 컷에 메데이아가 입은 상처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입술도 다른 컷보다 짙게 칠했어요. 그러면 상처의 붉은색과 함께 더 도드라져 보일 것 같았습니다. 색 보정은 피부톤 외에도
자잘한 부분에서 다 들어가는데요.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를 좀 더 뚜렷하게 준다거나 크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명암을 옅게 줘서 조금 더 양감을 살렸어요. 인물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게 배경에는 더하기 발광 레이어를 사용해서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켜줍니다. 이때 색상 톤은 배경 톤이나 인물 톤에 맞추는 게 좋아요. 저는 이때 배경 톤에 맞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메데이아의 상처가 이 컷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재를 사용해서 메데이아의 멍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했고요. 그러나 그림을 해칠 정도로 섀도우가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상처를 살짝 지웠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지우면 기존에 있던 피부톤과 섞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상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메데이아의 안광을 살려줄 텐데요. 안광을 살리는 연출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연출이에요. 저는 비교적 여러 단계를 거치는 편이에요. 우선 명암 레이어에서 메데이아의 눈동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후 오버레이 레이어에서 캐릭터의 눈동자와 맞는 색을 스포이드로 선택하고 주변을 밝히면 눈빛이 번져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색감 조정이 끝났고요. 이후로는 연출을 위한 디테일을 추가할 거예요. 제가 명암 단계부터 설계한 이 컷의 핵심은 한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었어요. 메데이아의 얼굴의 반쪽은 빛에, 반쪽은 어두움에 잠긴 게 포인트라 안광도 한쪽 눈에만 줬습니다. 빛의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따라 햇살을 넣어주었고요. 이때에는 발광 레이어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발광 레이어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색이 날아가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조심해서 사용해주는 편이 좋아요. 다음은 오버레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눌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동자에 빛을 번지게 하는 표현도 이때에 들어가요. 클라이맥스에서 사용하는 컷은 눈동자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캐릭터의 속눈썹 결을 따라 날카로운 펜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이때에는 보통 캐릭터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을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주를 더해서 프리즘처럼 다채로운 색상을 넣는 편입니다. 여기서 빛을 받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과 보석의 반짝임, 최종적인 명암 보정까지 마치면 한 컷 보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에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메데이아의 메인 컬러인 보라색 위주로 뿌려주었어요. 이 역시 빛이 들어오는 방향 위주로 배치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의 그림과 비교해 볼게요. 초보정 전에도 완성도 높은 그림이었지만 저희는 일러스트가 아니라 만화를 그리기 때문에 캐릭터의 감정을 담은 마지막 터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특수효과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성고를 탈바꿈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원고 막바지에 작업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컬러 웹툰에서 가장 응용하기 쉬운 효과는 색이니까요. 조금 디자인적인 영역이지만
세상에 색이 내포하는 뜻은 다양해요. 빨간색은 경고라거나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행복, 파란색은 냉정을 뜻하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빨강이 정열이 될 수도 있고 파랑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강과 초록이 나란히 있으면 누구는 신호등을, 누구는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거예요. 색감에 대한 책은 한 번씩 읽어봐도 좋아요. 요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슬쩍 이용한다는 거죠. 컷에 긴장감을 주고 싶다면 붉은색 버전을 활용하면 되겠죠. 좀 공포스러워질 거예요. 공포보다는 차분한 느낌이 들면 좋겠어. 그렇다면 파란색을 활용해도 좋고요. 하늘대의 메데이아는 메인 컬러는 보라색으로 기쁨과 불안을 상징하고 푸시케는 노란색과 금색으로 찬란하고 명랑함을 나타냈어요. 그 외에 가장 신경 쓰이는 포인트는 빛입니다. 명암 파트를 맡은 어신님께 컷별로 그림자 세팅값을 지정해드리기도 해요. 명이 많은지 암이 많은지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른 분위기를 주겠죠. 평범하게 인물이 웃는 컷이라도 분위기를 좀 더 살리고 싶다면 빛을 등지고 역광을 줘도 좋을 거예요. 이건 일러스트레이터인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점과 선과 면이 모두 들어가야 그림에 시선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만화에 주로 사용하던 더스트 효과를 웹툰으로 활용해보고 있어요. 독자님들께서는 스르륵 스크롤 내리겠지만 작가는 그 안에 장치를 하나 더 주는 거죠. 좀 더 시선이 머물렀으면 하는 컷에 점을 뿌려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흰 배경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물 외의 배경을 모두 지우는 경우는 보통 중요한 씬으로 활용하는데 허공에 먼지가 부유하는 효과를 주면서 독자는 마치 작가가 그림으론 표현할 수 없는 점까지 읽게 되죠. 따사로운 햇살 안으로 먼지가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걸 노리고 있습니다. 가끔 만화를 보면 아쉬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와 그림을 가졌는데 가독성이 좋지 않을 때 그래요. 웹툰은 라이트한 독자님이 많기 때문에 처음 쓱 읽었을 때 이거 좀 머리를 써야 하네? 싶으면 뒤로 가기를 누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작품을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기에 정답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컷, 말풍선, 폰트 모두 크게 작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 화면에 한 컷이 차기도 해요. 말풍선이 읽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요. 정말 중요한 컷들은 말풍선 없이 그림으로 화면을 전부 채우거나 아니면 한 화면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글씨체로는 일반적으로는 고딕을 추천드리고요. 작품 분위기에 따라 명조를 기본으로 두기도 해요. 감정선을 주로 다루는 만화가 그렇고요. 하늘에도 명조본이죠. 장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자는 말풍선 가운데에 오도록 하고 너무 많은 글을 넣지 않습니다. 보통 3줄까지 추천드려요. 하늘대 같은 판타지는 메데이아, 벨리아르, 에페란토 제국처럼 기본값이 길어서 4줄로 왕왕 넘어가기도 해요. 대사도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장 부호나 어휘에 따라 비슷한 대사도 다른 감정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걷다가 기본 원형이라면 걷자, 걸을까? 등으로 다양한 분위기의 청유가 될 수 있어요. 대사를 한 번씩 직접 읽어보는 것도 생동감을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해보세요.